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아침 9시 29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부진했습니다. 내용이 부진했던 것은 파월 연설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엔비디아의 쏠림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부진한 것에 한몫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쏠림 나타났다가 말씀드렸으니까 양대 지수는 오른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러셀 지수나 다우 지수가 하락 마감한 거 보이시죠? 러셀이나 다우가 하락 마감한 것은 금리 인하에 민감한 그런 지수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는 파월의장 연설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급락 마감했거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프랑스 전국 불안이 다 일단락 됐다라고 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에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아직은 혼조한 구간인데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급락으로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들 좀 몇 가지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입 무거운 파월의 혼조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파월 의장 연설에 실망을 했다라는 거고,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이 이렇게 옆에 지금 보시면 많이 본 뉴스에 쭉 나와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매파적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 높은 금리나 기대감에 파월의 발언이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하 시그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구체적인 힌트를 좀 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진 않았죠.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실망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직후에는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되긴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가 강하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약하게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직후 반응도 그랬고 마감도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 좀 살펴봤고요. 요즘에 유럽 증시가 하여튼 문제입니다. 보시면 프랑스 전국 불확실성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끝났다라고 봤는데 일단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지금 거의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불안 내용, 왜 계속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프랑스 증시가 빠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총선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어느 정당이 정부를 맡게 될진 여전히 오름무중이다 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좌파연합도 대단히 공격적인 정부 지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극우파가 극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극우파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과감한 재정 지출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 빠진 거였는데, 좌파연합이 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좌파연합도 공격적인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다면은 그저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강하게 심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프랑스 전국 불안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정치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영국 증시인데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붕괴되면은 또 급락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비슷합니다. 독일 증시도 일단 지켜야 되는 이런 자리들을 좀 붕괴시키고 있고, 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죠. 유럽 증시 또한 프랑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하방으로 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관건이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AI 쏠림, 또 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과연 유럽 증시가 불안해 보이나 급락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금융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낙관적이라,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죠? 약간 중국 증시처럼 비스무리하게 되지 않으려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잠깐 볼까요? 중국 증시가 급락할 자리에서 급락하지 않고 계속 찔찔찔찔찔 빠져 내려왔죠. 유럽 증시도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유럽 증시는 약한데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이고 뭐 자칫 잘못하면 급락폭락 쏟아질 수도 있는데 뭐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 또 그도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하여튼 유럽 증시는 약합니다. 그죠? 약해졌어요. 전국 불안 지속으로 보시는 게 뭐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봤고요. 몇 가지 이슈들 좀 더 좀 이야기해 드릴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요즘에 하마스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뭐냐면 금융시장의 반응이 그 당연히 뭐 국제유가 하락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해운업 그 해운 가격 뭐 해운업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 뭐 수혜주나 통과 못한다 뭐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운 가격이 자꾸자꾸 해운업 지수가 자꾸자꾸 올랐었는데 해운업 지수가 이것 때문에 조금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주에 뭐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한동안 그래서 계속 급등하던 어떤 뭐 컨테이너 운임이라든가 뭐 이런 해운 가격들이 요즘에 이런 소식으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좀 살펴봤고 한 가지 좀 더 보자면은 이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어떤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에 그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거를 좀 일단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 3중전회를 앞두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3중전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 뭐 좀 높게 잡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좀 빠졌는데 이런 어떤 뭐 3중전회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재료로 해가지고 좀 반등을 하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알아두자고요. 중국 경제 뭐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어제, 오늘 뭐 이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은 일단 쭉 다 봤고요.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요일 밤인가가 이제 그죠? 그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잠시만요. 그죠? 오늘 밤은 아니고 네, 오늘 밤 아니죠. 내일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은 일단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뭐 이런 것들 내용 이제 마저 좀 기술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지원자도 설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치는 바람에 그 말씀드렸죠. 이미 어제 엔비디아가 설치면 다른 종목들은 다 부진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좀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쏠림 강화 그죠? 특히 엔비디아가 쏠려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매우 안 좋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르면 나머지는 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은 더 안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안 좋았던 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기보다는 파월의장 연설 뭐 그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러셀 지수 이런 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쏠림.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쏠려버리다 보니까 뭐 나스닥 지수 전체에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 좀 적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혼조한 모습입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하여튼 테슬라 요즘에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거의 뭐 8거래일, 9거래일째 뭐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조금 좀 시장이 좀 부진했으나 특별히 뭐 어떤 조정의 신호 이런 건 없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변동성을 줄인 채로 잘 올라가고 있고 S&P도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가장 우호적인,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줄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보시다시피 그죠? 7월 3일 날 레벨업은 해놨고 여기서 이제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급등이 아니고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를 타고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건전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무서운 거지,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뭐 의외로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의외로 뭐 괜찮단 말입니다. 물론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깝깝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더 멀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비싸다, 뭐가 비싸다, 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그래서 뭐 어떤 조정의 위험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 너무나 지금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음봉이라고 하기도 뭐한 어쨌든 뭐 음봉 냄새도 잘 안 나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러셀 지수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고요. 내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에서 뭐 살짝 운을 띄웠던 것처럼 지금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러셀 지수가 그렇다고 급락 폭락을 할까? 그건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러셀 지수는 요 구간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물론 어젯밤 파월 연설이 약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긴 했어도 그게 시장이 급락할 요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러셀 지수는 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식시장 뭐 괜찮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다 이거고요. 하여튼 유럽 증시가 지금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유럽이 좀 소외가 되고 있고 일본이 잘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일본이 잘 나가고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레벨업이 됐다 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몇 가지 지수들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들 좀 잠깐 살펴보면 멀쩡합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 하락 속도가 약간 둔화가 되긴 했어도 얘네가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이런 순간이 시장엔 위험한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위험한 건데 이 차분히 잘 죽는 모습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뭐 시장에 엄청난 조정 신호 이런 것은 일단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나온 골드만삭스 어떤 뭐 보고서 뭐 이런 건데, 잠깐 좀 한글 번역된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지금 어쨌든 이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상승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파생상품 시장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렸다 이거예요. AI 쏠림도 AI 쏠림이라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지만 AI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어떤 파생상품 쪽에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침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쏠림이 심했을 때 어떻게 됐냐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인데, 뭐 통상적으로 7월 19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뭐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대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7월 17일이 보통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월 17일이 항상 어떤 고점이 나왔던 날이다, 미국 증시의 어떤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던 날이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날 어떤 옵션 과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꼭지점을 만들어내고, 지수의 꼭지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보통 8월 내내 약세장을 기록했다라는 뭐 요런 점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이 극단적으로 쏠리긴 했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쏠림이 해소된다라는 거는 일단 다들 아니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상품을 봐도 그렇고요. 당장 이 쏠림이 해소되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가 뭐 7월 19일 그러는데, 7월 19일 부근에서 뭐 어떤 뭐 증시의 조정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지금 7월 10일입니다. 7월 그 옵션 만기까지는 아직까지 일주일 이 정도 남았죠. 7월 19일이 만기니까 아직 한 주 넘게 남은 거예요. 9거래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조정 신호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도 좀 살펴봤고, 요즘에 어쨌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도 좀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특히 요즘에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약간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이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더 볼 수가 없네요. 이게 하여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는 참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그 어제 보여드렸죠. 원자력 뭐 ETF 뭐 그런 겁니다. 원자력 ETF 이런 것도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0,000원이었는데 뭐 20,000원 돼버렸습니다. 이와 관련돼 갖고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죠. 뭐 무슨 일렉트릭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뭐 전력 공급망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AI하고 묶인 거죠. 그죠? AI하고 묶여 가지고 뭐 전력 공급망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어쨌든 전부 AI 쏠림으로 해당해서 전부 AI 쏠림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이 강한 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컨스틸레이션 에너지가 강한 것도 뭐 어떤 뭐 땡땡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강한 것도 어쨌든 전부 AI 이런 걸로 묶여서 볼 수가 있고 뭐 테슬라 이런 게 강한 것도 AI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이런 종목들의 차트들을 좀 쭉 다 살펴봤는데 이 좀 사실 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어떤 시세의 끝 이런 것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놔야 되는 가격대이긴 것 같아요. 예, 그런 가격대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하긴 해요. 야,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지 않냐, 뭐 엔비디아 AI 관련된 친구들이 너무 비싸지 않냐, 고점 논란이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란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쏠림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가는 놈들이 강한 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중장기적인 고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격대란 말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한데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얘네밖에 없어서 얘네가 더 가려고 하는 그런 게 현재 또 지금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하여튼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게 AI 테마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뭐 어쨌든 AI 1등 아닐 겁니까? 그죠? 엔비디아가 1등일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2등으로 뭐 글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거를 뭐 2등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뭐 TSMC 뭐 이런 것도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뭐 2등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3등, 4등 뭐 각종 그죠? 각종 종목들을 이렇게 등수별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를 1등으로 보고 얘네를 2등으로 보고 뭐 3등 종목, 4등 종목 이렇게 쭉쭉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래 갖고 뭐 며칠 전에는 뭐 코닝 그죠? 그 유리 소재 만드는 업체, 뭐 코닝 이런 것도 AI 핑계를 대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친구들을 뭐 1등주, 2등주 이렇게 해서 AI 테마 내에서 쭉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4등주, 5등주, 6등주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후발주자들까지 다 올라가는 게 그만큼 AI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등주, 5등주, 6등주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대장을 많이 해먹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얘네들까지 해먹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AI 테마 자체가 이게 일단 시세의 끝자락이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AI 더 가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4등주, 5등주, 6등주 온갖 걸 다 AI 테마, 온갖 걸 다 AI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 해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그죠? 시세의 초창기보다는 이 후반기에 나타나는 시세의 어떤 뭐 테마주 랠리에 후반전에 나타나는 뭐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시장 대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 그래서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은 큰 위기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아니면 7월 17일이라든가 이런 날짜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I 종목들을 봐도 그렇고 뭐 어떤 이런 지수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분명히 어떤 과열권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직까지 매도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방 진입이나 역발상을 아직 떠올리기에는 조금 좀 그죠? 역발상의 아이디어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아직 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금리와 달러 보겠습니다. 금리와 달러 아직 혼조한 구간입니다. 혼조한 구간, 요렇게 혼조한 구간이죠. 이거는 금리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이게 떨어졌으니까 금리는 어젯밤 오른 거죠. 금리는 어젯밤 올랐다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얘가 이렇게 답답한 거는 물론 파월 연설도 있겠지만은 위쪽이 이제 저항이니까, 그죠? 10년 선물입니다. 뒤집어야 금리죠. 하여튼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못 넘어간다 이겁니다. 답답한 구간. 얘가 이걸 넘어가야 그래도 러셀 지수나 이런 소외된 친구들이 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워낙 혼란한 구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 이런 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주식시장 분위기, 낙관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금리가 더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채권 선물 올라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런 건 정고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때문에 밀려서 잠깐 이렇게 약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봐주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 혼조한 구간이라 저는 일단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이거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이거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이걸 뒤집으면 사실상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아지는데 어젯밤에 좀 하락했죠. 달러 강세 나타났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거고, 어쨌든 얘도 이 슬슬슬슬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낙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달러 약세로 좀 가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굉장히 혼조합니다. 이 낙관적으로 돼가지고 유로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달러가 훅 떨어지면 러셀 지수 이런 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다. 다 혼조합니다. 러셀 지수도 혼조하고 달러도 혼조하고 금리도 혼조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그렇다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낙관적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 낙관적이니까 그래도 시장 분위기 낙관적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점도 슬슬 낮아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계속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후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저점도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크게 보면 혼조한 그런 구간이에요. 물론 낙관론이 아직까지 좀 더 강해가지고 달러가 일단 단기적으로도 좀 더 떨어지고 이러고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달러가 여기서 크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간 다들 혼란한 그런 구간이라고요. 그죠? 채권 시장 혼란하고 달러도 혼란하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금리나 기대감의 영향을 받으니까 혼란하고, 그죠? AI 친구들은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과열이 심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지수는 이 고점을 일단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전고점 때문에 조금 밀렸죠. 근데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갭상승 출발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 일단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지금 이 장대 음봉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 이쪽 구간은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본 겁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달러가 조금 강했기 때문에 원자재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그죠? 구리 가격 좀 떨어지고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금값도 보시다시피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은 제가 봤을 때 좀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 좀 생각은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얘가 직접적으로 위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 중이고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기간 조정 중이란 이야기가 더 많이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포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은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집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자면 그런 것도 하자만 하는데, 어떤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척 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요. 금값 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본다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려봤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이런 모습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코스닥이 일단은 좀 저항에 걸렸습니다. 코스닥 여기가 저항이죠.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코스닥이 저항에 걸려가지고 당분간 조금 좀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에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코스피는 지난번에 여기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힘이 좀 지금 쉬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오늘도 양대 지수가 다 답답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양쪽 다 답답하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서도 더 많고 코스피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일단 더 많은 조금 부진한 장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정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합리적입니다. 야, 못 가네, 이제 하방 진입하자,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좀 위험하실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찔끔찔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등해가지고 변동성 지수가 한번 급등했던 게 이틀 동안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를 지금 잘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잘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장은 강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긴 한데, 눌림시 매수 관점이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눌림시 매수.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뭐 어떤 시장을 코스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들은 뭐 금융주 뭐 그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죠? 뭐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 눌림시 매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강한 친구들은 매수고 약한 친구들은 매도가 맞는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 약한 친구들 매도는 지금은 일단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시장의 코스피의 탑픽은 그겁니다. 그죠? 금융주하고 반도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삼성전자 쏠림이 끝나지가 않았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꿈틀꿈틀하면서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느낌이. 하여튼 삼성전자가 가면은 하이닉스가 잘 못 간다 이건데, 일단은 뭐 하이닉스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오래간만에 중요한 저항을 좀 몸통으로 좀 극복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뭐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이것도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기술적 분석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죠. 여기는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장대 음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에도 일단 그런 음봉이 있긴 있는 거예요. 7월 4일 이날 음봉이 하이닉스의 랠리를 막고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7월 4일 날 음봉은 많이 좀 해졌다, 많이 좀 이건 극복이 됐다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이걸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4만원을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랠리가 진행이 되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워낙 요즘 좁은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어제 뭐 23만 몇천원 여기를 이제 돌파 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봉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일단 찔끔 더 산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랠리가 시작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음봉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음봉의 실질적인 극복 기준은 24만원, 24만 500원? 그러니까 사실상 24만원이라 보면 되겠죠. 24만원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얘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아직 살아있고 해서 하이닉스가 보니까 당장 막 그렇게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긴 일단 시간이 조금 좀 더 필요한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좀 부진한 날이긴 한데, 정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눌림시 매수 그런 거 하는 게 정석입니다. 금융주들이 지금 금융주들 오늘도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 되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시장이 막 하락을 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거 생각하기는 아직 좀 어려운, 한 방 더 올라가겠어 라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사실 지금 이거 기간 조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어떻게 됐죠? 5일선이 결국 올라왔어요. 예. 이 7월 5일 날 5일선을 급격하게 5일선을 멀찍이 따돌렸는데,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이제 5일선이 다시 이제 다시 일봉을 톡톡 건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격을 회복하는, 기간 조정으로 이격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갑자기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일단은 뭐 시장이 뭐 하락할 일은 없을 거다. 그렇다면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